너네 어차피 우리 싫어도 손흥민, 이강인 보려고 경기장 올 거잖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국 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이 낙점되었다. 아니, 이럴 거면 협회는 5개월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 프로세스는 철저하게 무시했죠. 홍명보 감독은 나를 버렸다. 한국 축구에 헌신하겠다. 같은 말로 본인의 축구의 순교자로 인식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아니, 명보 형이 버린 건 울산이야. 이에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의 폭로 영상을 필두로 이영표와 이천수 같은 2002년 레전드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는 무려 해버지 박지성까지 언급되었죠. 지난 5개월 동안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이 박주의 폭로 영상과 언론인들의 취재에 의해 밝혀졌죠. 거기에 제가 이번 주 추가로 전해들은 개인적인 소스를 활용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린스만 감독 여론이 심각해지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협회 내부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3월부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혜성 위원장의 필두로 전력강화위원회가 수립되었는데 박주 위원은 내부에서 국내 감독을 원하는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었죠. 정혜성 위원장 역시 초기에는 국내 감독, 그 중에서도 홍명보를 1순위로 선임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홍명보 감독 역시 명예회복을 위해 감독 선임이 되고 싶었으나 여론을 두려워했던 정몽규 회장이 기어코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SBS 박진영 PD에 따르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이 협회를 비난했던 이유 역시 본인 대신 외국인과 접촉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협회는 박주호가 제안했던 제시 감독과 접촉했습니다. 황인찬을 지도해본 경험 있는 제시 마치는 한국행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협회가 결국 협상을 질질 끌다가 그 이후에 정혜성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전력위원회를 탈퇴하면서 이임생 위원장에게 권한이 온전히 이임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사이에 의외로 박은허가 등장했고 그의 연봉도 깎았고 면접도 잘 보니까 이임생 위원장이 완전히 당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선임까지 하루 만에 이어진 거죠. 자, 그럼 결국 돌고 돌아서 홍명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처음에는 거절했던 정몽규 회장이 왜 갑자기 홍명보를 선택했냐는 거죠. 축구협회장 정몽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회장들 중 최장 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지난 감독 선임 때 김판구 위원장이 만든 시스템을 깨고 친분이 있던 클린스만을 독단적으로 선임했던 이유 역시 정몽규 회장의 부족한 축구 외교력을 스타 선수 출신의 많은 직함을 갖고 있는 클린스만이 메워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지난 6월 정몽규 회장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사선 도전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직전에 FC 집행위원으로 단독 출마해서 당선됐고 제가 들은 소스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에 아시안컵이 끝난 직후부터 사선 준비를 위해 AFC 관련 행사를 유치했다고 알려졌죠. 특히나 승부 조작 사건 당시 들리는 설로는 사면된 인물들 중에 축구인들의 민심을 꽉 잡고 있는 인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습 사면 역시 사선 도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지금 완전히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정몽규 회장 역시 한국 축구의 발전이 아니라 자기의 사선이 가장 최선의 목표라는 거죠. 특히나 들리는 얘기로는 정몽규 회장은 정말 외부의 소리를 닫고 있고 알아도 모른 척, 아닌 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나 이빠른 소리만 하는 측근들이 매우 가득하다고 해요. 사실 밖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내부에서 축구협회의 선민의식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들이 축구의 피라미드에 있으니까 축구계를 대체 불가능한 인력, 그리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네가 우리를 까? 이런 거죠. 축구 최고의 집단인 우리의 결정인데.
쓰고 뭐고 우리의 직감이 맞다. 이거라고. 오죽하면 박주 위원이 부정강의 위원들에게 어린 위원으로 불리고 감독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겠냐고요. 또 협회는 축구 관련 행사를 비밀로 하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찍어 누르기도 하는데요. 최영진 전 YTN 아나운서는 축협이 진행하는 행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다고 밝혔는데 달순의 출연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현재 축구협회는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집단이자 수장의 말에 다들 복종하며 체계화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정몽규를 위한 권위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심각합니다. 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을 정말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축구협회는 여론을 살피는 게 아니라 여론을 바라보는 척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여론을 어떻게 잠잠하게 만들지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간의 문제가 터져도 그걸 감싸줘야 할 협회가 누구보다 먼저 인정하고 프레임을 돌려버리는 거죠. 아시안컵 당시 조별리그부터 경기력과 성적이 좋지 않자 SNS 속 미디어 활동을 협회는 아예 중단했었고 내부에서도 하나의 결심을 올리는데도 너무나 많은 컨펌이 있었어요. 특히나 조별리그 요르단전과 말레이시아전 졸전 이후 협회는 예정된 홍보 게시물들을 단 하나도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욕먹을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아시안컵 탈락 이후로는 거의 한 달 동안 성인 대표팀 관련 게시물을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타구 사태는 바로 인정해버렸죠. 협회 내부에서는 계속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차피 매진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론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직원들과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중간 다리가 별로 없는 느낌이고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SNS 게시물 하나 올리면 몽규 아웃. 몽규 언제 나가니? 이런 말만 나오니까 그냥 모른 척하면서 지내거나 아예 홍보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윗선의 관련 책임자나 그 밖의 주요 인물들이 제 멋대로 인터뷰를 하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로 노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거예요. 내부를 잘 쳐다보면 이 조직은 정말 제 멋대로고 소통이 안 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협회가 여러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매진에 대한 확신 때문인데요. 실제로 협회 내부에서는 9월 매치가 매진될 거라고 단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축구 팬들은 대표팀 경기를 불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네가 우리 싫어하면 어쩔 건데. 너는 손흥민, 이강인 보려고 3월, 6월에도 왔었잖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축구협회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여론의 반응보다 스폰서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들이 움직이는 기준은 바로 성적이에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카타르 월드컵 이후 관중들은 여전히 꽉 차고 있고 월드컵 예선도 통과했으니 지금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역시 일정 수준의 성적만 따라오면 스폰서들은 나가지 않을 거고 손흥민, 이강인 등 주요 선수들의 IP 역시 매우 강력하니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정몽규 회장 말대로 축구계는 정말 호황 중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의 반응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이번부터 북중미 월드컵이 48개국으로 바뀌면서 월드컵 진출이 너무나 쉬워졌죠. 지금 대표팀은 더군다나 아시아 최고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팬들의 문제점은 일부 라이트 팬들이 아시안컵 당시에도 클린스만이 내용은 처참하지만 어찌저찌 4강에 진출하자 클베지 크네. 결국 결과만 내면 장땡이다. 클린스만 롱런하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 눈에는 여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더욱더 눈에 보이는 성적만 내면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축구협회가 절대 바뀌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갤럽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47%가 잘한 일이라고, 25%가 잘못되었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국내 축구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평소 이런 전환을 바라지 않았던 박지성 역시 감독 선임 번복을 고려해봐라, 협회장 사태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축구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과 중립적인 여론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